근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대로 가서 진술을 하고. 안녕하세요,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을 일들이 종종 있죠. 집을 사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할 때 대출을 한 번씩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 대출해주는 기관에서 이런저런 서류들을 제출을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은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 재직증명서니 이런 것들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는데요. 금액이 크거나 특수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서류들을 요청하기도 하고, 자기 혼자서 대출을 받기 조금 버거울 때 대출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출 받으면서 대출 상담사가 요청하는 서류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통해서 만든 서류들을 제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소개해드리면 괜찮겠다 할 만한 기사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SBS 뉴스 2024년 11월 28일자인데요. 돈 없는데 병원 개원, 경찰 허위 잔고 증빙 수사 착수, 이런 제목입니다. 이 기사 내용은 뭐냐 하면, 병원을 처음에 이제 개원을 하려면 보증금도 있고 인테리어도 있고 그리고 병원에 필요한 여러 기구들도 있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직원 채용을 해서 초기에 몇 달 정도는 매출이 발생을 안 하면 그 비용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의 초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돈이 있으면은 본인이 그 돈을 가지고 개원을 하면 되는데, 보통은 의대 졸업하고 페이닥터 하다가 개원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수억 원 이상의 돈이 모이지 않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게 되는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 전용 은행 대출 상품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닥터론이라 불리는 상품들인데, 하지만 자기 자금이 충분하지 않고 이미 대출이 있는 상태라면 은행 대출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원의들이 신용보증기금을 많이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제공해서 부족한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준정부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10억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자기 자본의 100%까지만, 자기 자본이 10억이 있어야지 10억을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라는 것이 내 돈인 것도 포함을 해주지만 나의 가족들이 나한테 빌려준 돈도 포함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나 부모님이 나한테 10억을 빌려준 기록이 있으면 자기 자본이 10억이 있구나 하면서 10억까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불법적인 부분이 드러나는데, 대출 브로커가 잠깐 의사한테 돈을 넣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대출 브로커가 의사의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줘서 부모님이 의사한테 10억을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대출 브로커가 직접 의사한테 10억을 넣어주면서 의사 부모님의 이름으로 돈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단기간 대출이 나올 때까지 필요한 기간 동안만 뒀다가 다시 브로커가 지정한 곳으로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용보증기금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면 은행에서 대출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해주는데 보증의 조건이 자기 자본이에요. 근데 그 자기 자본은 자기 게 없으면 부모님, 가족들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면 당연히 실제로 부모님이 나한테 돈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브로커가 빌려줘서 들어오면은 이것은 속이는 게 되는 거죠. 속이는 게. 잠깐만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계약서나 이런 것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렇게 되면 부풀리는 거죠, 금액을. 우리가 보증금이나 그리고 뭐 인테리어나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게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근데 더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금액을 실제 계약 금액보다 더 부풀려서 허위로 또 작성을 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서류들을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좀 불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이게 정확히 무슨 법 위반이겠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 하더라도 이거는 저 사람을 내가 속이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미필적 고의, 범죄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대출 브로커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대출 브로커는 전문가니까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그럼 그 사람이 불법적인 일을 시켜도 나는 그 사람이 시킨 거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대로 가서 진술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사든 변호사든 세무사든 이런 전문직들이 결격사유라는 것이 관련법에 있어요. 의료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이런 것에. 근데 의료법에 결격사유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의료법 8조 결격사유에 보면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를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집행유예는 2년, 선고유예는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본인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 브로커가 시킨 대로 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계속 이 태도로 가는 사람과, 그때는 내가 급하니까 개원하려고 지금 다 계획 세워놨고 이런저런 계약들도 해놨는데 막상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브로커를 알아봤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또 브로커 말이 다른 의사들도 다 이렇게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괜찮겠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괜찮겠지 하면서 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조사를 받은 이 상황에서는 내가 잘못한 게 맞고 피해를 입은 대출금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랑 누가 더 처벌이 중하게 나올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대출 브로커가 요청하는 서류가 잘못된 서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도 알면서도 괜찮겠지 하면서 준비를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 행동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계약을 한 게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을 저질러서, 예를 들면 의사 같은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집 계약이고 상가 계약이고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계약을 하면서 대출 브로커가 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대출 상담사라는 이름의 대출 브로커들이 비정상적인 서류를 요청할 때는 꼭 멈추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대출을 많이들 받는데 대출 받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될 거, 비단 대출뿐만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상담사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요청하는 행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행동에 옮기실 것을 권유드린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